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직무 소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크게 적으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예. 직무 소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지원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 어떤 걸 고르실지에 대해서 웹사이트를 고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사 쪽을 선택한다면 인사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막 나옵니다. 우리가 꿈꿨던 인사 관련한 다른 내용이 막 같이 들어가 있죠. 예. 보통 홍보팀 원하시는 홍보가 홍보만 하시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홍보에서 정말 잘 일하는 사람들은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막는 사람들이죠. 예, 회사의 여러 잘잘못들을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잘 막아내는 게 홍보의 진가죠. 예, 그런 분들처럼 정말 세세한 부분들까지 해서 직무소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서류전형. 참 설문 받았을 때 서류전형 계속 떨어지고 계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직무 적합도 검사는 제가 쳐낼 수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왜 붙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 어떻게 떨어뜨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트라든지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무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면 보통 4등급이나 5등급만 떨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1, 2, 3등급은 정말 차이가 안 나요. 너 1등급이냐?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착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진짜 뭐 여기를 위해서 태어난 애가 이 기업을 위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진짜. 근데 4등급이나 5등급은 정말로 제가 지켜봤을 때 회사 생활은 안 어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 생활은 좀 안 맞아. 차라리 뭐 회계사 공부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직무적성 검사 중에서 대부분이 뭐 수비 영역이나 그런 분들은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저에 대하죠. 뭐 100문항이 있다면 뭐 5문항 이제 5번 문항 중에서 하나가 딱 튀어나오고 한 60번 문항이 똑같은 내용이 좀 튀어나오는데 그 내용이 살짝 다른 거. 여기서는 아무리 본인이 머리 쓸 때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른쪽으로 가면 착한 놈, 굉장히 난 착한 놈이 되고 왼쪽으로 가면 굉장히 나쁜 놈이 된다. 그러면 가운데를 싹 걸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나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나는 일관성 있는 놈이 돼야 돼요. 뭐 질문사가 이렇게 나오죠. 뭐 나는 사람이 없을 때 횡단보도를 건넌다. 뭐 차 없을 때 횡단보도를 건넌다. 뭐 이렇게 나오죠. 무단횡단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언제든지 간에 전에 했던 대답이랑 똑같은 놈이 돼야 돼요. 본인은. 그런 식에 대한 부분 외에는 점수가 크게 잃을 건 없고요. 수리에 대한 부분이나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리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여기서 좀 심층적으로 계속적으로 집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차 면접 때 누가 들어올까요? 실무장 또는 실무팀장이 들어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같이 일할 곳에 팀장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임원들, 거기 팀 소속되어 있는 본부 또는 사장님이 같이 포함해서 들어오시는 면접이 보통 임원 면접, 2차 면접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면접이 있는데 두 가지 면접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릅니다. 생각보다 좀 다릅니다.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지원자분들이 참 다행스럽게 많이 지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200명 뽑으면 약 3만 명이 더 지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150대 1. 근데 놀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뭐 2대 1이라고 해서 지원 안 할 거고 뭐 1000대 1이라고 해서 지원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원을 다 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웅진그룹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면 얘기하겠죠.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회사에 가서 똑같이 해야 되니까 경쟁률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허스 지원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뭐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친구도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진짜 2줄밖에 안 쓰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있어. 진짜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3만 명인데 실 지원자 수를 다 빼고 다 처리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지원하시는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50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비슷비슷한데 본인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것만 찾아내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그룹이 참 지원서상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3만 명 지원자들에 대해서 지원서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팀별로 배치가 되고 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 중요합니까? 토익 점수 중요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하나의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팀에 지원했어요. 같은 팀에 지원했어요. 누구는 그 입사 지원사항의 요건상에 토익 800 이상을 써 있었는데 750입니다. 이름을 모르는데 이분이 750점입니다. 그러면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곳은 750점 딱 쓰자마자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필터링하고 시스템을 접근해서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입사 지원서가 왜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서류를 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떨어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필터링 조건상에 이런 게 있죠. 뭐 본인이 원하는 전공상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인사팀에 가야 돼. 그럼 인사팀에서 어떤 필터링 조건을 걸까 하다가 저희는 그냥 전공 무관으로 쓴다면 전공이랑 상관없이 다 인사지원서가 들어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경해서 경제, 금융 뭐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경영학과 그러면 그 외에 학과가 지원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인사지원서 보고서에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은 인사팀에서 보거나 아니면 팀적으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게 저도 봅니다. 저도 봅니다. 제가 교육 쪽에 파트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쪽에 이번 신입사원 볼 때 같이 저까지 포함해서 같이 면접을 들어갔고 1차 면접을 같이 보게 됐었어요. 왜냐? 저랑 같이 일할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면접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서류를 통과해야 되니까 1차 면접이 가장 중요해요. 면접 볼 때는. 그리고 합격 관련돼서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소개드렸던 직무 소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본인이 뭘 하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Q&A 시간으로 해서 따로 빼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어디를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환경일 경우에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애매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법대가 취직하려고 해요. 법무팀은 가기 싫어요. 어딜 가야 될까요? 갈 곳이 없어. 굉장히 좀 애매한 과들이 이런 거. 행정, 공무원들이 싫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사가 좋을까요? 뭐 영업 지원이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본인이 했던 업무 중심으로 가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유 자체는 처음에 서류 전형을 보거나 면접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본인 직무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따라가는 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고 석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게 교육공학입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를 회사에서 교육이랑 신기문화 담당하고 있고 이번에 업무가 조금 전환이 돼서 인사평가랑 해외 채용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업을 맡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3개월 계열이 아니죠.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업무는 회사 들어와서 다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한테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사하실 때 전공 따라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나서 저는 선생들에게 생각이 없었어요. 아까 걔네 똑같이 행정인데 공무원들이 치는 거랑 똑같아요. 교사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딱딱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육학 쪽으로는 회사를 잘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제가 입사 전에 잠깐 마케팅으로 석사를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잘 팔릴 것 같았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케팅은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육 선택한 게 제일 나았어요. 제일 나았어요. 왜냐면 뭐 수요가 적어요. 항상 0명이라고 나와요.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뽑는 데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뽑는 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인 전공 따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르긴 해요. 다만 그 TO가 좀 늦게 나오는 것 뿐이고 나를 못 알아봐줘서 문제지 가장 빠른 방법은 그거. 가장 빠른 방법은 그거고요. 그리고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 전공상으로는 아까 필터링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뭐 상경을 복수 전공하거나 요즘에 뭐 다중전공도 있고 다 있죠. 전 다중전공을 했던 것 같은데 복수 전공을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필터링 조건에서 그걸 인정해서 들어가요. 본인이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상경을 같이 인정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해도 문제는 없고 이익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참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기소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웅진그룹의 인재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웅진그룹 취업을 위해서 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친구 떨어집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웅진그룹의 인재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대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할 정도면 이미 서류가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서류는 누가 본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 사람들이 봅니다. 팀 사람들이. 회장님이 보시면 이걸 오케이 해야겠죠. 우리 인재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래,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하네. 학습하는 전문인 필요해. 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이 팀장급이에요. 그러면 본인들도 인재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소개에 대해서 딱 체크를 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를 해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보통 유형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뭐 타이틀 하나 걸고 밑에다 막 쓰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웅진그룹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쓰면은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고요. 어떤 얘기냐면 웅진그룹에 맞춰져 있는 인재긴 하지만 지금 당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웅진코웨이를 좋아하고 웅진그룹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나랑 일할 사람을 뽑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인사직무를 지원했으면 인사 업무랑 관련 있고 인사 업무를 잘할 만한 애를 뽑는 거지. 인재상에 대해서 빠삭하게 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조직생활 경험, 동아리 활동부터 학생 활동, 기타 등등이 있죠. 그리고 조직 간부 경험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에 대해서 체크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정말 채용 담당자들이나 회사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경험 중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리더십에 관련된 경험이시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에게 가장 많이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과감히 들이대는 신입사원들. 뭐 과격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극적인 친구를 안 뽑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팀장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서, 특히나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서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 청원, 떡밥. 입사 지원서가 팀장이나 저희처럼 그 서류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서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하지만 지겨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겨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구절에 계속 비슷한 얘기가 막 나오면 더 지겨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웅진그룹에서 이걸 좋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회사를 지원하실 때도 튀었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쪽에서 그런 경험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입사 지원서를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또라이예요. 또라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얘를. 너무 보고 싶어서 면접까지 끌어올린 친구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 너무나 특이한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궁금증이 유발되는 본인의 개인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 좀 특이한 사례로는 상고 출신 여자가 있었어요. 예,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상고를 나왔다가 상고를 다니고 졸업해서 일반 사무직을 다녔는데 도저히 이 대우를 못 받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2년 있다가 나이 다 먹고 나서 이제 나는 막 정대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교 막 3, 4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이 친구가 나왔던 게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공부 되게 열심히 했나봐요. 그래서 하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요즘 여러분들도 하시겠지만 휴학을 많이 하시죠. 예, 휴학할 동안에 이 친구는 직장 생활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이상 전혀 밀리지 않아. 연수 안 간다고 다 전혀 밀리지 않아.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열심히 살았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이 친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이 하나 있었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상한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소위 작년 친구 같은 경우 안테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 출신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서울대라는 게 무시될 정도로 학점이 진짜 안 좋아요. 단 안테나라는 이유 자체는 학교 가서 자기 다 안돼요. 자기 다 알고 자기 서류 붙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막 문자 오대요. 막 형 정말 축하드려요. 서울 처음 붙이셨네요. 서울대가 붙이셨네요. 막 문자가 와요. 그럴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학생활동이나 사람들만 만나서 술 먹고 다녔던 거예요.
입사 관련돼서 채용 관련돼서 입사 지원서를 보는 사람들한테 나는 좀 궁금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그 궁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면접을 끌어들여서 얘를 좀 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결과적으로 통일성적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학점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입사 요건에 그 필터링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다는 모르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너 자랑해봐. 그럼 자랑할 거 없잖아요. 다. 저는 뭘 잘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을 좀 피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찾아보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나씩 자기를 피하거나 떡밥을 던진다는 의미가 이 사람한테 나중에 한번